(2026년 8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보도가 하나 올라왔네요. 동부전선에서 인민군이 MDL 군사병계선을 넘어와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다. 자, 1군단에서 삽탄도 하지 않고 GP, GOP 근무한다라는 게 터져나와서 1군단장을 직무배제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은 수사를 해야 된다. 누구 짓인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썼었죠. 주장했었죠. 근데 그거는 뭐 누가 했는지 짐작이 빤히 가죠. 하지 않고 직무배제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인기 5인 사건하고 섞어가지고 슬쩍 넘어가는 게 이 정권인데, 아니나 다를까 동부전선에서 인민군이 MDL을 넘어왔다.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다는 거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전부 다 사탄 근무 제대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넘어왔기 때문에 MDL 군사병계선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경고 방송을 하고 그래도 안 돌아가기에 경고 사격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민군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총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전은 없었다. 이제 우리가 경고 사격하게 되면 인민군 저쪽 GP에서 우리 쪽으로, 우리 초소로 드르륵 쏠 수 있죠. 우리 경고 사격은 소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K6 기관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같은 대응을 한다고 걔네들 고사총으로 드르륵 쏘면은 서로 양쪽에 쏘다가 이제 끝내고 하는 게 간데,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를 해석해 드릴게요. 정확한 거는 국방부가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는데, 동부전선이라고 했습니다. 동부전선은 어디냐? 3군단 지역입니다. 우리 강원도로가 있어요. 강원도를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 춘천 쪽은 2군단이 지킵니다. 그리고 그 동쪽, 동해까지는 3군단이 지킵니다. 보통 3군단이 지키는 지역을 동부전선, 2군단이 지키는 곳을 중동부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군단 사건이고요. 3군단은 거기 산악부대들이 있고, 마지막 저 동해안으로 가면 해안 철책을 하는 부대가 있는데, 인민군들은 우리 쪽 해석으로는 이 볼모지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무들이 있거나 풀이 자라 있으면은 누가 오는지 관측이 안 되니까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이미 걔네들이, 여름에는 워낙 풀이 잘 자라니까 소용없고 초봄에 싹 쳤는데 넘어왔다. 뭔진 모르죠. 일부러 떠본 거죠. 그리고 MDL을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니까 방송을 하고 사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빌미로 어떻게 되느냐. 어제 제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다자회담을 하다고 제의했습니다. 남북 그리고 미중으로 추정되는 네 나라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다가 MDL을 일부러 한 명이 넘어온 게 아니라 수명이라고 보도됐으니 일개 분대쯤 되는 모양이죠. 보란듯이 넘어와 도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쐈습니다. 저는 한반도 남북한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북한에서는요, 뭐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더 심한 문재인, 이재명 같은 그런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게 그들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우파들이 더 극렬하게 저항해서 또 미국이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상대로 친공화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게 꼭 불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극렬 좌파들이 더 세게 싸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든 다 어려요.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제일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바라는 건요, 우리 안에서 좌파 우파가 극렬하게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느 한쪽이 이기면 윤석열 또는 박근혜 탄핵처럼 정변이 일어나고, 정변이 한번 겪고 나면요, 대한민국이 점점 물렁물렁해집니다. 다시 옛날로 올라가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때 우리는 훈련이 셌죠. 근데 요즘 옛날 병사들 사진을 쭉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 보기에는 특전사만큼 훈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계속 우리 군대가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11.6이라는 정변, 5.18이라는 사건, 그 다음에 뭐, 남북 정상회담, 많아, 이런 거 겪으면서 계속 우리는 이제 막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점점 약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작은요, 대공작은
상대방이 계속 내분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게 대공작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우리는 뭐 미사일이 떨어졌다, 뭐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화하자 이렇게 구걸하는 것처럼 구걸하잖아요. 막 내분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란 내에서는 혁명수비대가 더 우쭐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 어떻게 하다 할 때 또 한 번 때리고 또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안에서 오히려 내분이 일어납니다. 베제스트리안인가요? 그 대통령이 이끄는 온건파 세력, 합상파 세력하고 강경파 세력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지금 같은 경우는 점령하게 되면은 점령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점령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네 괴뢰 정보를 세우는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끝내게 하지 않잖아요. 이 전쟁을 잘 보시면은 2022년 바이든 정부 때 러시아가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바이든이 싸울 것이다 라고 했고 쳐들어올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해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다. 나토도 참전하지 않는다. 나토가 아니다. 이렇게 툭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을 유도했구나라는 해석을 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벌써 2022년 4년째 끌고 있는데 6.25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오히려 드론 모든 무기 실험을 다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력을 빼버리는 거죠.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국력이 쭉 빠질 때까지 미국과 나토는 계속 이 전쟁을 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내에서 푸틴하고 반푸틴 세력이 이제 의견이 달려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게 대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협상파와 강경파,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강경파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은 중요 무기를 갖고 있던 세력들은 미국이 다 때려 부셨어요. 소총을 들고 있는 세력들이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골로 가죠. 아오지탄강으로 가니까 무조건 강경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들이 힘을 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흔들어 놓는 공작을 하는 거죠. 계속 대화하자, 뭐하자, 실탄 떨어졌다, 미국이 이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딱 쥐고 있으면 이란은 석유 못 팔아먹고, 못 팔아먹으면 이란 경제 죽는 거고, SOC 탁탁 때리고, 전략무기 때리고, 그리고 다 때리지도 않잖아요. 몇 개 미사일에 남겨놔서 미군 기지에 쏘게 해서 그걸 핑계로 또 때리고. 지금 미국의 전략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도록 하고 이란 미국 전쟁은 미국은 전쟁 상태로 끝까지 끌고 가지 않으면서 이란 내에서 내분이 나도록 유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내분이 나도록 러시아가 유도하는데 이거는 미국과 나토가 딱 막아주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오히려 더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이죠. 이런 게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약점이 많죠. 그는 전과가 4범인가요? 5범인가요?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현재 재판이 중지된 게 그게 다 유죄가 나오면 전과가 또 5개인가 6개 올라갈 텐데. 그죠? 근데 그것도 지금 펜딩돼 있죠. 또 그의 부인인 영부인도 김혜경 씨도 경기도 법카비리로 초밥 사먹고 재수 과일 사먹고 한 것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죠. 3심이 열려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현재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사파 세력은 이재명을 지켜주면서 또 강경파로 유도를 하는 걸 하죠. 근데 이거를 북한은 지켜보면서 김정은이가 이러한 이재명하고 막 회담을 쭉쭉 해버리면은 남한 내에서 애국 보수 세력이 다 일어나서 이재명 타도 하면서 그 목소리가 커지면은 오히려 정권이 확 바뀌면서 한국은 오히려 반북 세력으로 갈 수 있죠. 그게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적다 이재명 대통령이 막 북한하고 대화하자 다자회담 카드까지 던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너에 모이면 할 수 있는 게 개헌, 북한과의 접촉 시도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 등등으로 받고 나머지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전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그 위기에 처했다가 정은이 만나면서 확 본인도 얼굴도 확 펴지고 한때 좋은 시절 갔죠. 또 개헌 문제는 던지면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건데 그 외에 세상을 흔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대통령은 카드를 다 썼는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도발을 할 것을 유의해서 보고 있는데 그 핑계를 우리 상군단 지역으로 인민군 민경대 애들을 넣어서 쓱 훅구 지나가니까 우리가 총을 쐈습니다. 그러면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도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도발 중에 하나가 핵실험일 수도 있고 미사일을 아주 우리 근처에 쏘는 걸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접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걔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GP를 향해서 고사총을 쏘거나 드르륵 해서 뭐 전군을 긴장시킬 수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다자제의 회담 제의한 이재명 깨졌다. 공격당했다. 뭐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 우리가 좌우가 싸우면서 더 혼란에 빠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우리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시긴트라 그래서 휴민트, 인간정보, 그 다음에 이제 통신정보, 커민트라 그래서 이북 애들이 주고받는 걸 이렇게 쭉 보죠. 그 다음에 미국 위성이 잡아준, 또 우리 위성이 잡은 정도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븐 부대가 북한 통신을 다 감청해서 커민트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국방정보본부, 합참 정보본부로 모여서 분석을 해서 북한이 원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정보가 우리 이제 작전사급 부대가 있습니다. 지금 육군의 지작사, 해군의 해작사, 공군의 공작사, 해병대 사령부, 수도방위 사령부, 특전사령부 6개 겁니다. 옛날에는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이렇게 나눌 때는 7개인데 지작사가 됐으니까 글로 보내주면은 각각의 사령부가 자기네한테 필요한 정보를 갖고 다시 분석을 합니다. 공군적인 해석, 해병대적인 해석, 육군적인 해석. 그래서 그거를 육군 같은 경우는 지작사가 군단에 나눠주면 군단에서는 자기네 지역에 맞는 해당되는 정보를 추려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작전을 세우고 또 사단에 보내면 사단도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런 정보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국가정보원으로 갑니다. 국가정보에서는 우리 전체 국가 차원에서 대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종석 씨가 이끄는. 근데 지금 이종석 씨 국정원장이 뭘 하는지 일체 안 보입니다. 아주 자명을 하고 있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정도 한 1년 지켜봤으면은 대북 뭐 한다는 게 제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뭐 제가 특별히 안테나 안 돌려서 그러나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건 이종석 씨가 다자회담, 육자회담을 했던 사람인데 그거대로 사자회담 하자고 다자회담 제의가 됐습니다. 이종석 원장의 카드를 던진 겁니다. 근데 이북이 거기에 대해서 3군단 지역에서 있었던 경고사격을 핑계로 뭔가 도발을 한다면 그러면 이종석 씨는 이제 헛일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죽어있던 카드 개헌과 더불어 대북한 회담 제의가 무산되면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이재명 탄핵해라 어쩌라 하고 막 시위 일어나고 뭐하고 국회 싸우고 하면 북한은 좋은 거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삼국 사기에 보게 되면 고구려가 백제의 침공을 받아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왕이 한번 죽죠. 그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할 때 중도림을 백제로 보내죠. 그때 국경이 정확하지 않을 때니까 들어와서 백제의 왕하고 그때는 최고의 오락이 바둑이었는데 바둑 두면서 계속 국가 일을 하지 않고 놀게끔 만들고 그리고 백제의 왕궁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래서 성벽을 새로 쌓고 궁궐 짓게 하면서 국권을 소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그 계로왕을 죽여버리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고를 자꾸 쓰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이건 공작입니다. 삼국 사기도 나오는 공작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역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쯤에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내분에 들어가도록 김정은과 반김정은 세력이 싸우도록 살살살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회담을 하자는 주의자인 이종석 씨가 원장으로 있으니까 거꾸로 걔네들은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 이제 북한이 이걸 핑계로 다재회담을 던진 이재명 엿먹으라 하고 도발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제 정보사령부가 쫙 보고 그래서 이거다 하고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쯤은 우리 백두 금강 정찰기에 또 우리의 5개의 정찰 위성 풀로 가동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 북한 쪽을 보는 쪽도요. 제 눈이 앞을 보지 뒤는 못 보잖아요. 정찰기도 가게 되면 카메라가 하는 방향만 보죠. 자세히 보려고 착 보면 주변은 안 보이죠. 주변을 넓게 보면 자세하게 안 보이니까 숨어있는 건 못 보죠.
한계가 위성은 더합니다. 더 높은 곳에서 넓게 보면 북한이 다 보이겠지만 그건 안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고 날씨나 보일 거고 어느 한 군데만 보게 되면 딴 데 못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정찰 위성 5대, 백두군강 몇 대, 또 RF-16 정찰기 몇 대 있다 그래봐야 포인트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미국하고 일본이 봐가지고 우리랑 서로 정보 교환해야 되는데 미국하고는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어요. 그게 지소미아인데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닌데 뭐 반일 감정 내세우면서 저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유럽 국가들하고 서로 하면서 계속 북한의 넓은 지역을 보고 또 우리 위성들이나 이런 게 북한 지역 벗어나면 뭐 아프리카 다 보잖아요. 그 보는 거는 그쪽 나라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걸로 보여요. 그런 거는 국제적인 문제는 국정원이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국정원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오로지 이북과의 대화에 다자회담 카드 던진 거는 이정석 아이디어니까 어떡하려나. 저는 북한이 상당한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왜? 이재명 엿먹어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게. 그래야 점점 더 잡아먹기 좋은 나긋나긋한 먹잇감이 된다. 저는 이걸 노릴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